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체육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청북도 태권도협회 송석중 회장님을 모시고 체육계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체육회 사무처장님으로 네. 자주 뵙다가 네. 또 이제 태권도 협회장이 되시고 네,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HCN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장으로서 당선이 됐는데 이 충청북도 태권도 협회는 우리 도내에 약 55개의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사실 앞서는 것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이제 18대 회장으로 이번에 네.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체육회 충북도 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시고. 네. 네. 자, 태권도 이제 원래 이제 태권도인으로서 네. 태권도 협회장을 이번에 하셨는데 네. 우선 우리 태권도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충청북도 태권도협회는 1961년도에 창립을 해서 1963년도에 충북체육회에 정식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이제 선거를 한 것도 과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했었는데 네. 체육단체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에 8년 전부터 이제 회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회장에 출마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고요. 이 충북 태권도협회는 그 도체육회에 감행된 경기단체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 약 350여 개의 각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들이 얼마나 관장님들이 운영을 잘하나 지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선수들 관리, 선수들 육성, 그리고 지도자들의 양성 및 교육,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 그리고 태권도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승품단 심사 이런 것을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진흥과 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충북 지역의 태권도 인구 또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협회 전국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 충북에 지금 수련하는 수련생들은 약 4만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인구가 약 150만 정도니까 약 3%에 가까운 그런 많은 그런 인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태권도가 그 유소년과 청소년들, 특히 이제 유소년들 위중으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분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북에서 과연 이 유소년을 유소년은 당연히 하지만 그 이외에 청소년이라든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모든 도세가 전국 17개 지도에서 좀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태권도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국가대표하고 그렇죠. 또 각종 세계대회, 아시아대회에서 우승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작년부터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서 작년도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요. 네. 금년도에도 그 유소년 국가대표가 4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3명의 선수가 세계 유소년 대회를 나가고 또 중학생 1명이 아시아 유소년 대회를 나가는 그런 대표를 뽑혔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선수들의 얼마나 더 그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함께 고민도 하고 선수들과 또 코치들을 현장을 찾아가면서 격려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충북 태권도 하면 또 사실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네. 세계대회 금메달리스트 뭐 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네. 사실 그 위상은 빠지지 않는 위상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네.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여건보다 네. 우리 지역의 태권도인들이 전국에서 그 활약상이라든지 위상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서 시범 경기에서 최초로 지금 청주대학교 지용석 교수가 금메달을 땄고, 그렇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우리 또 제천 출신의 또 김소희 선수가 음,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 밖에도 지금 탤런트로 활약하고 있는 뭐 이동준 선수, 씨, 예. 그리고 다 은퇴를 했습니다만 여성기 선수, 마상현 선수, 최윤기 선수, 음, 또 뭐 지금 현재 또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청주대학의 뭐 김학한 선수라든지 이름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렇죠.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명성에 걸맞는 제가 이제 회장이 돼서 과거의 명성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길이 그거를 좀 찾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태권도가 또 사실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뭐 양궁과 같이 국가대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가대표가 선발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세계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또 가서 뭐 금메달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뭐 실력은 되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도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선수들이 좀 더 어떻게 적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국 선수권과 품새 대회 등 이제 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들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올해 충북에서 열리는 대회들을 좀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도내에서 지금 대회하고 있는 것은 그 엘리트 쪽에서 우선 충북 손이처전과 전국 체육대회 그 선수 선발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협회장기 대회, 예. 그리고 교육감기 대회, 그리고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를 하고 있고, 이 밖에도 뭐 각 지방에서도 자치단체별로도 그 시군 협회에서 나름대로 또 협회장기라든지 군수기라든지 각종 대회를 하면서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서로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5월 다음 달이죠. 네. 충주에서 이제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또 태권도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충북 도민체전은 우리 저 충북 체육에서 가장 큰 행사로 오는 5월 8일부터 3일간 그 충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태권도도 마침 경기를 한국교통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협회하고 충주시 협회가 서로 합심해서 대회장 준비라든지 또는 그 선수들 숙소 그리고 뭐 그 식사 문제 여러 가지 오늘도 저희들 회의를 그 이사회를 했을 적에 충주시 협회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뭐 각 이사들에게도 당부의 인사도 했고 그래서 좀 성공적인 대회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유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4명이 네. 배출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충북 출신으로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이제 임하게 됐는데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은 숫자죠. 네,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그 우리 도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선수들이고요. 선수들 지금 2025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경기가 되는 세계 유소년 대회는 현재 충북 체육중학교 소속의 선수 2명이 선발이 됐고 또 진천 백국중학교 강혜연 중학교죠. 네, 강혜연. 강혜연 중학교 선수가 그래서 공교롭게도 전부 진천 지역에서 3명의 그러니까요.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천 지역에 어떻게 보면 큰 뭐 경사도 되고 네.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9월에 그 아시아 세계 선수권 나가는 친구는 서원중학교에서 그 선발이 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그 조금 더 물론 그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우리 고장의 명예, 또 학교의 명예, 나 같은 우리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격려의 얘기도 하고 당부의 얘기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팀의 지도자들과도 더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태권도 선수인이자 네. 또 이제 선수도 하셨고 코치도 지도자 생활도 네네. 하셨고 또 체육학 박사도 네. 시고 또 네. 체육회 사무처장도 하시고 어떻게 네네. 보면 선수 출신 지도자 체육 행정까지 두루두루 다 이제 하셨죠. 네.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 전문가인데 네. 충북의 태권도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선 그 인재 육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좋은 스승 밑에 또 좋은 제자가 나온다고 우선 좋은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 뭐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또 유망한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요. 사실 이게 협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든지 교육청 또 지역에 있는 체육회, 도체육회 이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협회에서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시스템도 정비하고 또 지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아서 그렇게 좀 지원하고 해서 인재 육성하는데 더 심혈을 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태권도 이제 협회장을 하시기 전에 체육회 사무처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체육회 사무처장을 이제 하시면서 네. 체육행정을 하시면서 바라보던 협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하셨죠. 네네. 하셨을 때하고 네. 지금 이제 협회장으로서 네. 또 이제 임무를 갖고 또 하셨을 때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다르죠. 아무래도. 예. 체육회 있을 때는 뭐 태권도 협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종목 단체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체육 단체가 좀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종목 단체 회장들이 뭐 십시일반해서 협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몇 개 종목 빼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체육회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지금 막연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지원의 필요성을 좀 느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협회 가서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실천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태권도협회장하고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뭐 그 기재부에 있는 분을 또 그 우연찮게 뭐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도 그럴 때도 한번 어필을 했었어요. 지방 체육이 좀 살을 나면 행정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면에서 네, 지원이 돼야 지원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선수 육성 지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 그렇게 좀 계속 물론 지금 도체육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그것이 결과물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체육인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시군 의회 기초 의원님들이나 뭐 광역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님께서도 관심 갖고 협조를 해 주셔야만 조금 더 이 종목별로다가 좀 변화하고 또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협회가 또 선수 육성하기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 초중고 팀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와 또 실업팀 네.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뭐 태권도 실업팀이 청주시청 네, 여자부가 있고 있고요. 진천군청이 진천구청 남자부가. 남자부가 있고. 네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네. 또 그리고 기업에서도 좀 네. 적극적인 후원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우리 뭐 회장님께서는 사무처장 하시면서도 너무 이거를 잘 아시니까 네. 지자체와 기업들 간의 어떤 그 후원 지원 네. 요거에 대해서 또 가장 또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게 좀 하면 될까요? 지금 그 우리나라 체육 특히 실업선수 육성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거의 뭐 전무한 실정이라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예. 실업 그러니까 프로 리그나 그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는 그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죠. 다 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음. 절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어디는 뭐 좀 쉽게 하면 선수들 몸값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예. 사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약간 상위급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중하로다 예. 가고 있기 때문에 우수 선수 확보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 기업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서 선수들 직접 육성하기 어려우면 지원금을 좀 협회라든지 그렇죠. 체육회를 네네네. 줘서 거기서 선수들 육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음. 물론 뭐 대통령령으로는 뭐 몇 인 이상 그 지도자나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만 사실 벌금이 더 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기업의 어떤 그 장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서 선수 육성에 좀 동참을 해주시는 걸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국가 스포츠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단결시키고 네,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바지하고 네. 발전시켜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네, 네. 장담을 할 수가 네, 있을 네. 정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많은 태권도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네, 지자체와 이제 또 국민들 또 이제 기업들이 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인구가 또 감소되면서 네, 예전에 뭐 태권도 도장이 굉장히 한때 많았었죠. 네네. 요즘에 이제 태권도장도 요즘엔 침체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네, 태권도 도장이 활성화돼야 이제 태권도 활성화로도 이어질 텐데 네, 네, 이런 또 이것도 이제 우리 회장님으로서 고민이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대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각 도장에 제가 지금 그 시군 협회를 시간 날 때 지금 순회를 하면서 시군 협회의 그 임원분들하고 도장 운영하는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는 태권도장의 그 수련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도 이걸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태권도 하면 뭐 수련이든 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인성 교육에 대해서 그 태권도장에서는 사실 지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예의에 대해서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각 도장 관장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선은 지도 방법에 있어서 그냥 과거에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수준을 떠나서 교육적인 면에서 그런 인성 교육도 하고 또 몸짱을 만들 수 있는 체력 운동도 하고 또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태권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래서 대한태권도협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충북협회에서도 그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했던 것을 예. 그래도 좀 교육 횟수를 좀 늘려서 더 좀 다가갈 수 있는 그 수련생들이나 뭐 그런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그렇게 모색을 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사회가 변화할수록 네. 거기에 또 발맞춰 나가는 네네.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태권도인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 네. 태권도 전용 체육관이죠. 네네. 이게 사실 뭐 제가 그 체육부 기자를 할 때 네. 또 계속 전용 체육관이 좀 만들기를 이렇게 수건하고 희망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사실 이게 좀 우리 충북 지역의 태권도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네. 사실 네.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네. 네. 그 네. 체육관인데 네. 전용 체육관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는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치단장님들을 만나면 그 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한 종목, 특정 종목에 대한 전용 체육관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목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서 거기에 태권도가 주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태권도만 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큰 체육관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네. 보조 체육관 정도에서는 상설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웨이트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하고 체육관을 하나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뭐 트렌드가 케이팝이라든지 뭐 네. 케이푸드에서 그 많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극장식으로다가 아주 화려하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네. 대회 유치를 뭐 태권도뿐만이 아니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해결을 해서 어쨌든 이걸 해결하려면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문체부라든지 기재부 같이 합동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간 만나는 분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공감대를 좀 갖고 같이 형성할 수 있으면 그런 길로 해서 제가 어떻게 제 임기 내에는 그래도 밑그림 정도는 좀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할 적에도 체육관, 이 전용 체육관 그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간 노력은 좀 많이 할 테니까 언론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알겠습니다. 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이제 뭐 체육행정가 이제 은퇴하신 후에 네. 또 지금 이제 극동대학교에서 네. 또 교수님으로 또 강단에 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교수님으로서는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죠. 네네. 예, 뭐 행정만 하다가 아이들을 가리키려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구나 주어지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나름대로 그 과목에 맞는 공부도 하고 또 실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운동을 또 좋아하는 면이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실기 같은 면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하고 제가 뭐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그 라켓 운동 같은 것도 좀 가르치고 해서 학생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오히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젊어지고 생각도 젊어지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보람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9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선거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때를 뭐 기점으로 세계 태권도의 지형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전망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종주국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기 태권도로 해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 10개국의 저 회원도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당한 거죠. 굉장한 거죠. 네, 그만큼 태권도 관장 사범들이 해외 나가서 고생들 많이 했고
지금까지 1988년도 서울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되고 2000년 시드니부터 정식 종목 된 이후에 계속 올림픽에서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연맹 총재를 이전까지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뭐 조정원 총재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3,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10월 달에 중국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쪽에 세계연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현재 조정원 총재님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29년도에 세계연맹 총재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태권도 크게 얘기하면 5개 대륙의 회장들이 있는데 그 회장들이 부총재에 일단 도전해서 부총재가 되면은 출마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 연맹부터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부총재 자리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면서 2029년도에 총재가 되는 것이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세계연맹 총재를 뺏기게 된다면 그건 또 네, 아니죠. 태권도의 위상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죠. 태권도가 어쨌든 이 단증에 대해서 고유의 어떻게 보면 고난이랄까 이런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연맹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국기원에서 발행한 단증 소지자가 참가 자격이 있다고. 네. 근데 이제 세계연맹 총재가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바뀌게 될지, 그렇게 되다 보면 종주국인 우리 태권도의 위상은 말할 수 없이 좀 추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연맹 총재에 도전해서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4년의 임기 동안 이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으실 텐데, 네. 몇 가지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 체육관이 체육관. 가장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수 선수 육성이라든지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체육회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더 공개적이고 좀 투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정, 그런 식으로다가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임기 동안에 좀 하고, 그 외에 더 한다면 도장들의 지금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수련생의 인구를 저학년도 당연히 하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실버 그쪽에서 좀 더 많이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도민, 청주시민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고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우리 협회는 항상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태권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혹시 잘 되는 게 있으면 박수 보내주시고, 또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충북 태권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충북 체육 발전에도 우리 회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태권도협회 송석중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